21장 상상의 힘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상상은 실제로 바뀐다라고 학자들이 말한다라는 첫 문장에서 이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학자들이 아니고 주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성직자나 지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학문을 연구할 정도의 학식을 갖춘 사람들은 주로 성직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세계관에서 본다면 상상이 실제로 바뀐다. 상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상상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변하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적을 믿는 성직자들의 기본적인 신앙도 좌우를 했을 거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상상에 대한 평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몽준이도 이제 이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이제 상상을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특히 상대가 아프면 자기도 아픈 느낌이 들 만큼 자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상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갈루스 비비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광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인을 모방하고 따라 행동했는데 결국 자신이 미쳐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됐고 또 이탈리아 왕 키푸스 같은 경우에는 상상 때문에 이마에 뿔이 돋은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렬한 정념이 몸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 크로이소스의 아들과 안티오쿠스의 사랑 이야기가 소개가 됐죠. 크로이소스 왕의 아들 이야기는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이 크로이소스 왕의 아들이 나면서부터 말을 하지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페르시아 군사에 의해서 칼에 찔릴 위기에 처하니까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트였다라는 이야기죠. 안티오쿠스 왕의 사랑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에게는 딸 스트라토니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셀레우코스라는 왕이 그녀에게 청혼을 하죠. 이제 그는 이미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안티오코스, 라틴어로는 안티오쿠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가 계모를 딱 봤을 때 계모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반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이룰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억누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눕죠. 모두가 원인과 치료법을 몰라 당황하는 가운데 의사인 에라시스트라스라는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병의 원인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이 상사병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셀레오코스에게 넌지시 왕자가 아픈 이유를 설명을 했죠. 왕은 이제 무엇보다 후계자가 없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계모와 아들을 결혼시키고 안티오코스를 아시아 지방의 왕으로 임명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성이 남성으로 변한 사례가 루시우스, 코시티우스, 이피스, 마리 제르맹이 거론이 됩니다. 이피스 이야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 크레타 출신인 리그도스라는 사람한테 이 아내 텔레투사라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까 가장 형편상 아들은 기르겠지만 딸은 죽이겠노라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이제 텔레투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이시스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아들이든 딸이든 잘 기르라고 명령을 하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는 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출산을 도와준 산파와 함께 아들이라고 속이고 이름도 남녀가 함께 쓰는 이피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기릅니다. 이피스가 청년이 되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아들을 길렀다고 생각을 해서 이안테라는 여자를 결혼 상대로 정하죠. 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안테와 이피스는 서로 곧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이안테 역시도 이피스가 남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피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인 텔레투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루지만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결혼 전날 밤에 텔레투사하고 이피스가 이시스 신전으로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지금 바로 그 장면인데 그 결과 여신이 기도를 들어주어서 이피스가 건장한 남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안테와 무사히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변신 이야기에 등장을 하죠. 제르맹 이야기는 몽테뉴 여행기에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죠. 비트리 르 프랑스와라는 도시를 지나가다가 이제 원래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났는데 22살까지는 처녀로 살다가 갑자기 남자로 변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몽테뉴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교인 르논쿠르 추기경이 제르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 외과 의사가 그거를 증명했고 사실로 믿고 본인의 책에 관련 내용을 넣기도 했고 당국자들도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가 갑자기 남자에서 여자로 바뀔 만큼 확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다고베르 왕이라든지 프란체스코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한 사람의 사례들은 모두 다 상상이 몸에 상처를 만든 예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 묵상 중에 그리스도의 성은이 손과 발에 생겼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또 다고베르트 1세 같은 경우에는 궤적, 그러니까 살이 괴사하는 현상을 걱정한 끝에 실제 몸에 종기가 돋았다라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현상이 고리엮기라는 주술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간에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들을 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고리엮기라는 주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중세 남성의 바지는 이 가랑이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역삼각형 모양의 천 조각을 붙이는데 이것을 고정하는 끈을 고리라고 불렀죠. 이거 갖다 이제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주술을 외우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리엮기라는 주술을 걸면 남자가 첫날 밤에 불능 상태에 빠져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술을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 함을 들고 신랑 친구들이 가서 이제 술값을 내놓으라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대략 어떤 문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리엮기가 과연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몽테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술을 걱정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그 귀루성 백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걱정을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는데 몽테뉴가 나름대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통해서 첫날 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또 그러한 믿음 때문에 실제로 첫날 밤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라는 그 사실을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음을 들키면 표정이 제멋대로 바뀐다든지 뭐 겁이 나거나 욕망이 강렬해지면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비베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의지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귀를 마음대로 뀐다든지 아니면 방귀에 가락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몽테뉴는 실제로는 주인을 죽기까지 괴롭힌 방귀도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몸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의지 자체도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단언을 하면서 인간이 우리 몸 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갖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은 이렇게 몸의 변화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세를 유발하는 데까지도 미치기도 하죠. 중세의 믿음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랭스라는 도시에서 왕관을 쓰고 기름을 발라 왕위에 오른 왕은 안수를 통해서 연주창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래서 왕의 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주창이 낮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믿음에 속했습니다. 또 관장을 준비하기만 해도 관장의 효과를 냈던 그런 툴루즈 상인의 이야기도 등장을 했고, 빵을 먹다가 핀을 삼켰다고 상상을 해서 목이 아팠던 여인, 또 고양이 고기로 만든 파이를 먹었다고 위경련과 고열을 경험한 처녀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만 상상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짐승도 상상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을 잃으면 슬픔으로 죽거나 꿈을 꾸며 짖는 개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예죠. 자, 몽테뉴는 사실은 마술사, 주술사와 마법사를 모두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서 이들이 이제 흔히 자기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이거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이 출산하는 아기에게 상상의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가 말한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대의 저자들이 보고 듣고 목격한 식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 같은 경우에는 몸에 털이 아주 무성하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의 상이 걸린 침대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이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상을 보면서 수태를 한 결과 털이 많아졌을 거다라는 설명인데, 예를 들면 구약 성서에 등장을 하는 야곱의 양들, 그렇죠? 특정한 어떤 나뭇잎 모양을 계속 보면서 이제 풀을 뜯어 먹은 양들이 이제 얼룩달룩한 그러한 털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길이 가는 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상상이 돼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의 예들을 정리하면서 몽테뉴는 이야기의 진위야 전하는 사람들의 성실성에 맡기고 자기의 할 일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 입증하는 바에 근거한 성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자, 우선 그가 말하는 이성은 오늘날의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성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성이 남성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침대에 걸어놓은 성 요한 상 때문에 털이 무성한 처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헛소리로 치부하여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성은 남들로부터 수집된 경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내면의 판단력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성이 고정불변하고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인가에 대한 확실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몽테뉴가 생각하는 이성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몽테뉴는 이성조차도 늘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기반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비록 몽테뉴가 이성을 통해서 자기는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이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갖추고 있는 사고의 힘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을 기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앞에 나왔던 여러 신비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몽테뉴의 입장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습속이며 마음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허구의 증언일지라도 개연성만 있다면 진실한 증언과 마찬가지로 쓰임새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 그럴 것 같네, 그럴 가능성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연성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빵을 먹다가 핀을 삼켰다고 느끼는 여인에게 목의 통증은 실제로 겪는 경험이죠. 내가 빵을 먹다가 핀을 삼켰다고 내가 상상을 하면 실제로 나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실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옆에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 여인은 실제로 통증을 겪으면서
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또 고리 묶기로 성적 불능에 빠진 남자의 경험은 진실일 수밖에 없을 만큼 생생하고 부인하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본다면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정확성이라든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인간의 경험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만큼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간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라는 것이 몽테뉴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인간한테 하나의 실체이고 그 개인한테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경험, 다른 사람을 하지 않는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한 경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으로 포괄을 해서 성찰하려고 하는 이것이 몽테뉴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몽테뉴는 자신의 글쓰기를 화제로 올리죠. 자기는 가장 희귀하고 기억할 만한 것을 전하려 하고 목표는 무슨 일이 가능한지를 기술하려는 데 있다라고 밝히면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보다는 개별 사례의 특이성이 인간을 더 잘 말해준다라고 믿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상상을 했던, 경험을 했던, 느끼던, 잘못 알고 있던 이것이 전부 다 인간한테는 다 진실이라는 거죠. 인간 개인한테는. 자, 그래서 자신의 노력은 역사 기록의 충실함을 넘을 만큼 엄정해서 수집한 예화는 작은 부분까지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하며 이것은 학교에서의 상황하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학교는 확인된 사실이 없을 때는 유사한 경우를 상정해도 되지만 기이한 사례를 그대로 전하는 몽테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거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경험하고 전한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기록해 주는 것이 몽테뉴의 기본적인 기록의 어떤 원칙이다. 이렇게 자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몽테뉴는 자신의 이제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기술은 신학자나 철학자의 방법과도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신학이나 철학은 무엇일까요? 일상적이고 개성 있는 인간보다 하나의 원칙과 원리를 중요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추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의 세세한 기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몽테뉴는 자신의 기록 방법은 신학자나 철학자의 방법과 달리 역사를 기록하는 입장이며 그 역사라는 것은 보통 아주 위대한 역사가들이 하는 것처럼 세대를 통괄하고 어떤 특정한 시대를 갖다가 다 설명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읽은 인간의 특이한 사례, 인간이 비록 나는 아니지만 다른 인간이 겪었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는 현재 벌어지는 사건의 목격자 역할을 하는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목격자로서의 역사가가 아니라 재료의 힘에 맞춰가서 주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신한테 잘 맞는 그런 취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것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걸맞은 모범은 바로 누구냐? 플루타르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서 한번 또 언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플루타르코스는 몽테뉴에게 하나의 글쓰기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위대한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에세이의 끝도 역시 플루타르코스를 언급을 하면서 플루타르코스가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1장 상상의 힘에 관하여를 통해서 몽테뉴는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정념이 우리 육체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렬하고 또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